이 여론조사는 리얼미터 뭐 아시아 투데이 에너지 경제신문 한국 여론평판연구소 뭐 여기도 나왔던데 그것도 한번 욕을 엄청 거기는 먹고 나니까 윤석열 지지가 50%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스킵하도록 할게요. 구속까지 직무도 못하는 사람을 네. 무슨 지지율 조사라고. 지지율이 그 50%가 조사는, 나왔어. 그 조사는 네. 예술, 아트입니다. 왜냐하면 봤어요? 보통 네. 그렇게 조사를 하면 네. 윤석열의 이 국정수행 지지율을 묻는다면은 네. 그러면 이제 전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네.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물어야 묻는 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50대 49 나왔던데?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왜냐하면 국정이라는 거는 이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예. 전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물어봐야 그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이제 50%가 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놀라운 조사는 영남에 물었습니다. 에? 영남에다가 물었습니다. 예, 그 영남에다 물은 거예요. 영남에만 물었어요? 네, 영남에 있는 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사 제목은 그게 이제 아마 일부 그래서 보수 인터넷 매체에만 제목이 그렇게 나왔을 텐데 제목은 윤석열 국정수행 지지율 50%, 윤석열 지지율 50% 넘었다. 네, 이렇게 가짜 뉴스네. 진짜 가짜 뉴스네. 가짜 뉴스가 안 되는 기술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게 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악의적인 거지. 예. 왜냐하면 굳이 그렇게 밝히지 않으면 50%라고 하는 숫자는 조사한 건 맞으니까. 그러니까. 영남을 조사했으니까. 예. 팩트야. 그건 사실이야. 영남에서는 괄호치고 괄호 빼고는 없어. 그렇게 해가지고 윤석열 지지율 50%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일부러 언론사가 어디까지 짝짝꿍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거 뻔히 알면서 그렇게 뿌린 거예요. 예. 이거는 지난번에 40% 넘는다고 하는 그 조사 나오고 난 다음에 하도 비판 여론이 많이 생기니까 한 번 더 조사했어. 한 번 더 조사해서 그 봐 우리 말이 맞잖아 이러면서 오히려 반박하는 성격으로 그렇게 여론조사를 또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그걸 버젓이 다 인용을 해. 그래서 예술이라고 보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예술 활동이다. 어떤 여론조사나 과학이 아니고 네. 이거는 어떤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술 여론조사 방법인 거예요. 우파의 뱅크시 같은 거다 이거는. 네. 근데 왜 그거를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에 올리고 막 그래? 예술 활동을. 그것도 하나의 예술 활동이다 이거는. 아니 그거는 제가 볼 때 시스템상 그러니까 그걸 네. 볼 수가 없대요 사전에는. 그러니까 선관위 그 저기에서는 미리 볼 수가 없는 거고 일단 네. 신고해서 올리면 올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네. 것만 올려놨다가 네. 여론조사 공표 후에 48시간 이내에만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 구체적인 데이터 상세 그 데이터는. 기간 동안에 큰 문제가 없는 거죠. 문제 핵심이. 미치겠네. 예. 그 진짜 조사라고 할 수 있는 그래도 좀 공신력이 있다고 하는 큰 조사기관들 리얼미터에서도 국민의힘 지지가 굉장히 높게 나왔더라고요. 예. 역전이 됐죠 민주당이랑.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네, 예. 이번에 역전으로 나왔죠. 예. 제가 말씀드릴까요? 숫자를 국민의힘이 46.5, 민주당이 39. 민주당이 39, 6.5% 포인트나 차이가 나는 걸로 나왔거든요. 오차범위 바뀌네. 네, 바뀌라고 나왔어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 3.1일 테니까. 네, 맞아요. 예. 플러스 마이너스 3.1인데 예. 일주일 전 조사하고 비교했을 때 정권 연장률은 7.4% 포인트 또 상승했고 정권 교체율은 6.7% 포인트가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권을 연장해야 된다고 나왔습니다.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은 48.6, 예.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는 46.2. 와, 그러니까 정권 연장이 더 높아. 윤석열이 거의 관저 국민이 찾아온 나오고. 의원들한테 내가 집권 기반을 이제 마련했어. 정권 교체 정권 연장 가능하겠네. 라고 말했지. 그러니까 재집권 기반은 내가 만들어줬어. 이렇게 얘기했던 거하고 같은 맥락의 조사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 대단하다. 근데 요게 이제 이 리얼미터 조사 예. 저는 이제 뭐 이 여론조사 기관의 신뢰성이나 이런 거를 공격을 하고 뭐 이러기보다는 그렇죠. 지금의 정치 상황을 계속 냉정하게 봐야 된다. 이 맞습니다. 정치 상황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지난주에도 아마 여론조사 관련된 설명을 많이 이제 드렸던 것 같습니다. 같은 구도가 그대로 이제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전화를 하면은 어떤 계층은 전화를 해서 응답을 안 하는 사람, 하는 사람이 굉장히 이제 예를 들면 안 하는 사람, 응답 안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민주당 지지층이나 중도층 같은 경우에 여론조사라고 전화를 하면 뭐 받겠습니까? 사실 저조차도 예를 들면 여론조사 전화 자체가 잘 안 오기도 하지만은 네. 받는 경우가 뭐 거의 없거든요. 정말 작정해야 받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지금 대선 일주일 전이다.
그러면 받을 거거든요. 그렇죠. 기를 쓰고. 그래도 네. 내가 좀 지지하고 싶은 그런 후보가 이 여론조사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받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국민의힘 지지층, 특히 지금 아까 말씀드린 진영 논리에 의해서 완전히 지금 윤석열의 이 체포나 이런 이 구속 이런 건 부당하다고 지금 생각하게 된 이 조직화되어 있는 이 강성 지지층의 경우에는 오면 바로바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의 경우는 1000명이다라는 게 할당돼 있잖아요. 1000명 채우면은 이제 여론조사는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이제 예를 들면 민주당 지지층 내지는 중도층이 전화 받기도 전에 이 사람들이 먼저 다 받으니까는 먼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통 다른 계층은 전화를 받으면 그 중에는 민주당 지지해요. 아니요, 난 아무도 지지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대충 요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사실은 민주당 지지층의 농도 자체는 별로 높지 않을 텐데, 근데 요 국민의힘 지지해요라고 하는 이 보수층에 지금 빨리빨리 전화 받는 사람들의 이 국민의힘 지지층의 농도는 굉장히 높은 거죠. 이 빨리 전화 받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어서 이게 굉장히 이제 높게 이제 이 사람들이 잡히는 거고, 특히나 이 조사는 ARS 여론조사지 않습니까? ARS가 꼭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원래 네. ARS 조사가 우리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 말을 들어봐도 원래 고관여층 여론이 많이 반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는 뭐 어떤 여론조사 전문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원래 지금 국면에 이 보수층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고관여층이 여론조사에 ARS에 많이 반영이 되지만 이런 경우에는 완전히 초고관여층이 지금 응답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근데 여기서 초고관여층이 된 사람들은 지금 강성 지지층인 거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바쁘네. 서부지법에도 가야 되고. 그렇죠. 뭐. 예.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솔직히 최근에 기사 나온 걸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솔직히 지금 같은 상황에 지금 같은 한국 상황에서 정치 여론조사라는 거는 한계에 부딪힌 거 아니냐 이런 상황에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예. 그런 상황을 감안하고 이 조사를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시점이 딱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1차 체포영장에서 실패하고 난 다음부터 저희 사회 여론평판연구소의 여론조사가 나오면서부터 완전히 제가 볼 때 세팅이 돼서 진행이 되는 건데 갤럽 같은 경우도 지난주 월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월 둘째 주 조사가 진보가 1000샘플 중에서 마이너스 64, 그렇죠. 보수가 플러스 64. 그러니까 그렇죠. 총 128개의 샘플의 변화가 있었던 측면이 있고 그렇죠. MBS도 유사한 측면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렇습니다.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갤럽이나 이런 데는 바로바로 로데이터가 나오는데 지금 리얼미터는 제가 볼 때는 오늘 나왔으니까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아마 올라올 거, 내일쯤 올라올 거라 생각이 드는데 여기도 좀 유사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론조사 꽃내 말에 의하면 70대 여성은 거의 예를 들면 그걸 채울 수가 없었대요. 70대 여성. 예, 근데 지금은 바로바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바로바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전화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세팅되어 있는 상황이 그럼 누가 이렇게 할 것이냐? 최근때 극보수층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하나 그다음에 저기 여론조사를 또 하나 내가 여론조사 빚이라고 얘기해서 서울의 소리가 하나 하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해봤다는 거죠. 20대들한테 조사한 다음에 그 다음 조사를 또 한 거잖아요. 그래서 뉴진스? 당신들 노래 아냐? 이렇게 네. 얘기했더니 뉴진스 노래? 노래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60, 70대가 20대를 가장해서 여론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네. 저는 말씀하신 고관여층, 그러니까 초고관여층이 다양한 여론조사의 기법들을 습득을 해서 네. 전화 오자마자 바로바로 반응을 하면서 1000샘플에서 적어도 제가 볼 때 100샘플 정도를 이렇게 선점을 하게 되면 정당 지지율은 그냥 확 좁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전 그러면 이걸 보정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론조사 기관이 보정을 해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원래 보정하거든요. 응답자가 거짓말을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응답자가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ARS라는 거는 기계식이기 때문에 기계의 음에 응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듣고 이 사람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음성으로. 그런데 그게 불가능해요. ARS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가 20대로 눌러야지 20대 여자로 눌러야지 라고 하면 그렇게 누르면 돼요. 그리고 이제 자기 말을 쭉 하고 난 다음에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20대 여자가 다 탔으면 그 사람을 탈락시켜버리고 또는 70대 남성이 다 탔으면 그 사람을 마지막에 탈락시켜버립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0대 여성은 잘 안 차는 안 차죠. 예. 안 차는 그 집군이 군이거든요. 여성이기도 하고 70대기도 하고 그래서 잘 안 찹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는 보통 이제 무선 휴대폰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잘 안 차는데 그게 빨리빨리 차고 있다라는 거는 어떤 분들이 굉장히 자신이 말하고 싶은 거지. 나는 윤석열을 맹렬히 지지하고 하는데 그 뜻을 널리 알리고 싶은 거야. 빨리빨리가 이게- 아니라 네. 전화가 올 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그렇죠. 바로 받는다는 거니까. 예. 근데 이게 예.
같은 조사 방식으로 음. 쭉 계속해 온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조사 방식이 엉터리다 이렇게 저희가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음. 그러니까 어떤 시기별로 응답자들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조사했던 거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발표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과 같은 상황 같은 경우에 이 조사가 정말 어디에서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는지를 한 번쯤 자기 조사기 때문에 리얼미터가 그걸 같이 분석해서 내줬어야 할 맞다. 이런 경우에는 근데 특별히 사실 분석을 안 해준 것 같아요. 기사를 봐도. 그렇죠. 그리고 기자들도 그냥 그거 받아가지고 분석할 능력도 없고 하니 논란이 또 휩싸일 수 있으니까 그냥 숫자만 덜렁 그냥 갖다가 국민들한테 줘버리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저는 좀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을 한번 좀 구해볼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몇 가지 근거 때문인데요. 한번 봐보세요.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지금 민주당을 많이 앞섰잖아요. 리얼미터. 네,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예. 거예요.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46.5가 나왔어요. 음. 근데 리얼미터도 이 자료에 공개를 했던 것처럼 국민의힘 지지율이요. 호남에서 어떻습니까? 7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일 높아요. 46.5라고 하는 게. 호남에서 30%가 넘더라고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네. 그러니까 나올 수 예를 있는 들면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국민의힘 지지율이 46.5가 나온 거는 네.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해서 제일 높은 지지율이고요. 제일 높은 지지율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현격히 높은 지지율이에요. 그렇죠. 그럼 보수층이 직결했어.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음. 근데 민주당 지지율이 39고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46.5예요. 근데 나머지 기타 정당 지지율 다 합쳐봐야 한 6% 남짓되거든요. 7%가 안 돼요. 그럼 무응답층이 6.5야. 그러니까 무응답층이 아니라 무당층이 6.5야. 네. 대한민국의 무당층은 6.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 대선 국면에서나 나오는 숫자죠 그렇지. 이게. 그렇지. 그리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 호남? 지지율을 보면 호남의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이 54.6, 네. 국민의힘이 27.4가 나와요. 오. 호남에서. 예. 이 기존의 어떤 여론사 패턴하고 많이 그렇죠. 벗어나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이 정권 연장하고 교체론에 관한 의견인데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지금 데이터가 정리된 게 아니어서 정권 연장이 더 높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렇죠. 리얼미터는 광주 전라에서 그렇죠.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이 34.9%가 나와요. 광주 전라에서 예, 정권 연장이 정권 연장이 거의 35% 가까운 숫자가 나오고요. 거짓말이야. 저건.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여론조사가 아니고 거짓말이야. 58.3이 나와요. 어. 이 숫자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리고 인천 경기는 대표적으로 가장 30, 40대, 50대가 많이 분포한 지역이고 가장 진보성이 뚜렷한 지역이라고 모든 여론조사에서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인천 경기의 경우에 여당의 정권 연장이 50.8이 나고요.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44.7이 나와요. 이거는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됐던 한국 갤럽 조사 그때도 제가 그랬지만 보수 과표집이 되고 있다. 이런 걸 가지고 무조건 잘못된 조사라고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곤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나의 어떤 이념적인 성향을 바깥으로 표출하는 거는 그 전국의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은 달리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수층 가운데서도 중도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중도 성향도 나 이번엔 보수라고 답변했다가 이번엔 중도라고 답변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갤럽도 약간 갸웃했는데 이번에 리얼미터 조사는 이건 확실히 보수가 과표집됐다고밖에 볼 수 없는 조사라고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갤럽하고 비교해봤을 때도 당장 티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근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설명을 해주던가 했었어야 하고 언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찬반이든 아니면 여러 분석이 나오든가 그것도 같이 전해줬어야 마땅한데 뭐 늘 똑같은 조사였으니까 그냥 발표하면 끝 이렇게 해버리면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오독을 할 가능성이 있고 밴드웨건 효과가 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요거를 해석을 또 언론이 시도하는 것도 저는 보면서 상당히 좀 이게 맞냐 싶은 게 이걸 해석을 또 여러 이제 이 리얼미터 조사가 아니라 지난주 조사를 가지고도 이제 많이 해석을 시도했는데 결국 이제 많은 이런 조사가 계속 연이어 나오니까 결국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민주당의 폭주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폭주와 어떤 과한 뭐 어떤 액션들 때문에 국민들이 야 이제는 윤석열 정권은 일단락됐고 이제는 이재명 정권이 맞냐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품고 있다. 요거를 많이 평론가 내지는 전문가들이 많이 이제 분석을 하는 단계로 갔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네. 물론 이제 그런 분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예를 들면은 이 민주당이 지금 요 국면에서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실제로 과한 걸 많이 했으면 저도 뭐 그런 분석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오히려 저는 뭘 안 하지 않았나? 사실 오히려. 그러니까 한덕수 탄핵 이외에는 사실 뭐 별로 한 건 없는데 예. 이번에 특검법 통과시킬 때도 오히려 국민의힘이 주장한 거를 많이 수용해가지고 지금 통과시켰는데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자기들이 특검법 발의한다고 해놓고서는 그 다음에 특검이 오히려 통과되니까는 아 특검은 이제 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 반대합니다. 거부권 행사해주세요. 이게 오히려 국민의힘이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민주당 아닙니까? 오히려 가만히 있는데 뭘 과하게 했다는 것이냐. 저는 분석도 이상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론이 좀 이런 맥락들을 좀 더 풍부하게 갖고 가야지 단순히 이 수치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아 민주당이 지고 있으니까 이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지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과했어. 단순하게 이렇게 가는 것도 지금 문제가 있다. 계속 이재명 대표 얘기하는데요. 물론 뭐 보수 쪽에서는 반감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뭐 정가의 보도야. 그냥 이재명만 갖다 붙이면 모든 게 다 합리화돼. 이런 논리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굳이 얘기하자면 이런 거잖아요. 제가 학폭으로 애 갖다 데려다 놓고 계속 때렸어. 계속 때리니까 어느 날 얘가 막 왜 때려? 그러면서 저항했어. 저항하고 난 다음에 저항하니까 그 분이 안 풀려가지고 얘를 죽이려고 했어. 그러다 경찰에 붙잡혔어. 그랬더니 쟤도 저항했잖아.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 논리가. 그렇죠. 이게 사람들한테 그럴듯하게 들리게 만드는 게 오히려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라는 사고방식하고 지금 보수 진영에서 바라보는 게 이런 거야. 윤석열은 집권하고 난 다음에 한 달 지나서부터 계속 30% 이하 지지율, 30%를 제대로 넘어본 적이 없어 대통령 지지율이. 예. 쭉 계속 부정평가가 쭉 그냥 70% 가까이 집권하면서 내내 했던 정부예요. 그 다 그럼 이재명 탓이라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그러면서 이재명을 죽이려고 덤비다가 이재명이 거기서 민주당이 저항할 수 있잖아요. 저항했어. 저항하고 나니까 그봐 우리가 30%도 지지 못 얻었던 게 다 이재명 탓이야. 있다고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에 이렇게 화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그렇게 화를 내게 만들어서 네. 이 프레임 자체를 갖다가 이재명이라는 사람들을 갖고 들어와서 그러니까 윤석열과 이재명 둘이 예를 들면 대등한 관계에서 그러니까 최상목이 얘기했던 그러니까 공수처와 경호처를 두 기관 간의 충돌이라고 만들어서 법 집행을 막는 자라는 규정이 아니라 둘이 싸우는 자로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 전국은 소위 고립돼 있는 외로운 약자인 윤석열에 맞서서 저 밖에 앉아가지고 자유롭게 있는 이재명이라는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 핵심은 어떻게 하면 내란을 진압할 것인가 그리고 내란의 범죄를 단죄할 것인가의 문제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언론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지금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된 내용들은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좀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예.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별로 좋지는 않았는데 중간에 제주한국 여객기 참사도 있었고 그래서 국민들이 내란에 집중하지 못하는 현상도 좀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국민들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굉장히 시간이 지금 벌써 한 달 반 정도 지나가 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일상에서 돌아왔을 때는 윤석열이 그렇게 했었나? 그렇게 했으면은 우리가 정말 끔찍한 사회에 살고 있었을 거란 생각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상당수 분들은 좀 둔해진 측면도 있다. 근데 이제 윤석열 끊임없이 이제 옥중에서 메시지 보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주는 작업들이 유튜브에서도 좀 많이 일어나야 될 것 같고요. 언론에서도 언제까지 이렇게 왁각되겠어요. 아무리 보수 언론이라 하더라도 가면서 서서히 정리될 거다. 그리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확신 같은 거 잊지 않는 거. 예. 그리고 여론조사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많은 분들이 여기 부안해동하거나 언론이 부안해동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공감하시는 분들은 여론조사에 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